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대표적인 이 테슬라가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리 블랙이라는 이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다시 또 이렇게 테슬라 주식값이 또 160불대로 떨어졌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식값이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걸 얘기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게리 블랙 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게리 블랙 씨는 퓨처 펀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액티브 ETF, 이 사람이 직접 리서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되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아주 활동적으로 이 테슬라를 잘 될 거라고, 테슬라가 주식값이 올라갈 거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생각하기에 왜 테슬라 주식 값이 또 내려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먼저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는 만약 게리 블랙씨가 자기가 테슬라를 운영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주식값의 가치를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테슬라 가격이 다시 160불대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 마진이 2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시네요. 테슬라가 2023년도 1분기 실적 보고에서 마진이 20% 밑에 19점 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와 지난해 말만 해도 테슬라 마진이 2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18%, 17%, 16%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하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올 초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가 디맨드에는 문제가 없다, 어포러빌리티가 문제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사람들은 테슬라차를 엄청 원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만 좀 내리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2배 오다가 들어오고 있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테슬라 측에서조차도 올해 초 예상했던 180만 대 이상 팔 걸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올해 타겟은 여전히 180만 대를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게리 블랙 씨도 되게 좀 이상하다, 값을 많이 내려놓고선도 뭐 팔릴 총 대수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걱정은, 차값을 내렸더니 휘발유를 타는 사람들이 이 테슬라 값이 내려서 전기차로 옮겨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기차 테슬라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값이 내리니까 산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값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팔리는 숫자가 전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거의 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값을 내리면 점점점 사람들이 값을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살려고 했던 사람도 더 안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테슬라에서 값을 조금씩 올렸어요. 한 250불 정도씩 올려서 지금 값이 원래는 49,990불 정도 했었는데 250불 올려서 지금 현재로는 52,240불, 얼마나 팔리는지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자동차 테슬라 모델이 4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모델 2가 나와서 6개가 곧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지금 4개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보면 전기차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테슬라 모델 Y 아니면 모델 3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테슬라를 탄다는 게 자기 좀 스테러스 심볼? 나 좀 괜찮게 산다, 이런 좀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차가 모델이 4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모델 S랑 모델 X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모델 Y하고 모델 3인데 너무 많이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있어서 좀 스테러스 심볼 같은 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로는 빨리 모델 2가 나와야 된다. 모델 2가 나와서 이 저렴한 가격에 이 보급용 자동차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BMW나 이 벤츠처럼, BMW도 지금 사실 처음에는 옛날에는 모델 3가 제일 싼 거였는데 요새는 모델 2도 있고 모델 1도 있어서 정말 보급용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지만, 여전히 BMW 7 시리즈하고 5 시리즈 같은 거는 스테레스 심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으면서 빨리 테슬라도 모델 2가 나와서 보급용은 그걸로 하고 모델 Y는 스테레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만 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FSD. 지금 성능은 엄청나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값이 너무 비싼 거죠. 네, FSD가 아직도 한 15,0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만 불, 5만 불짜리 차를 사면서 거기에 15,000불을 더 내려면 거의 20, 30%를 더 값을 내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로 돈을 내고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FSD가 팔리기만 잘 팔리면 상당히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건데, 문제는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한 마지막 문제는 이 로보택시. 왜냐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걸 물어봅니다. 이 캐시 우드 누님이 하는 아크 펀드에서는 로보택시로 벌 엄청난 돈, 요거를 이미 미래 값에다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왜 게리 블랙 씨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째로는 지금은 로보택시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테슬라의 퓨처 인컴에 넣기가, 아무리 퓨처 인컴이라도 넣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해야만 그걸 보고 퓨처 인컴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가지고 넣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로보택시를 하려면, 로보택시라는 거는 사실 운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없으면 지금 현재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로보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다가 차 사고가 난다고 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로보택시가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안 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래도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로보택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리 블랙 씨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테슬라 주식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테슬라 전체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것 같은지, 자기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는 자동차 값을 깎는 거를 멈추겠다 그러더라고요. 값을 깎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고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이 광고를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테슬라 광고를 절대로 안 하는데, 아마도 광고를 하는 게 자기라면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게리 블랙 씨가 계산한 바로는 차값을 1000불 내릴 때마다 테슬라의 인컴이 5억 달러 정도씩 줄어든다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5억 달러씩 지금 벌써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수천 불씩 값을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20% 밑으로 떨어진 걸 거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500억 정도 써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광고를 함으로써 왜 전기차가 이 휘발유를 쓰는 차보다 훨씬 난지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로 지금 모델 3가 7,500불 정도 이 IRA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까지 받으면 차값이 거의 32,000불이다. 그럼 32,000불이면 미국의 웬만한 세단과 거의 같은 값이고 SUV보다는 훨씬 싼 값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는 재고가 모델 Y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니 값이 32,500불까지 떨어졌는데도 모델 3를 안 사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후륜구동이라는 게 문제고, 왜냐면 미국에 아직도 눈이 오는 곳이 많은데 얼빌 드라이브가 아니고 후륜구동이라는 것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행거리도 270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 보통 모델 Y는 300마일이 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값이 싸도 200마일 정도, 270마일 되는 차를 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같으면 이 전륜구동에 300마일 이상 가는 차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웃긴 게 이 인터뷰를 하고 정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테슬라에서 딱 요 모델이 나왔어요. 47,000불에 전륜구동 얼휠 드라이브에 325마일 이상 갈 수 있는 모델이, 게리 블랙이 얘기를 하고 나서, 뭐 게리 블랙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왔는지, 어차피 나올 건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딱 이렇게 나와서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게리 블랙 말로는 지금 텍사스에 모델 2를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중국에 기가 상하이 바로 옆에다가 모델 2 공장을 새로 지어서 빨리 중국 시장에서 BYD와 경쟁할 수 있게 모델 2를 보급용 차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아마 자기 생각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빨리 중국에다가 모델 2 공장을 지어서, 왜냐면 사실 기가 상하이도 9개월 만에 지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짓기로 맘만 먹으면 한 1년 안에 지어서 내년부터는 모델 2를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그러면 BYD랑 경쟁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은 아마 테슬라 주식값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이 나오니까, 그 사람 말로는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면 아마 광고를 안 해도 사이버 트럭 자체가 광고 효과를 이룰 거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사지 않더라도 사이버 트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웹사이트에 와서 사이버 트럭을 안 사더라도 다른 테슬라 모델을 사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테슬라가 광고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이 큰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큰 그런 컨퍼런스, 광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많이 갔었는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트위터에 광고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광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테슬라 광고를 전혀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올리라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광고를 믿는다면 테슬라는 왜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생각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밑에 커멘트를 좀 남겨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봬요.